예, 오늘은 영화 얘기하고 좀 섞어서 노숙인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벤나르트 슐링크 작가가 쓴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죠. 케이트 윈슬렛이 주인공으로, 여주인공으로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았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케이트 윈슬렛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화에 등장하는데, 이분이 2차 대전 이후에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차 검표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뭐 그 회사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정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기차로 직접 나가지 않고 사무실로 와서 내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직장 상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싸서 바로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거리에서 또는 그 전철이나 기차에 타서 일일이 사람들 검표를 하는 그런 몸으로 하는 일보다 사무실에 와서 사물을 보는 일을 하면 훨씬 더 일도 편하고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당연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 때문에 그 한나라는 여성이 직장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중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나는 문맹이었습니다.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사무직을 근무하다 보면 당연히 문서를 다루게 되고 문서를 읽어야 되고 또 글을 써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문맹이라는 걸 밝힐 수도 없고, 너무너무 그거는 참 부끄럽고 민망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숨긴 채, 내가 글을 모른다는 걸 숨기고 회사를 그냥 승진과 더불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참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숙인 인문학을 하면서 만났던 두 분의 노숙인이 있는데요. 그 두 분이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더 리더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한나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20세기에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뭐 문맹인 분들이 많았죠. 글자 해독을 못하는 분들. 뭐 가깝게 저희 어머니가 소학교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60이 넘으시는 나이가 될 때까지도 한글을 사실 모르셨어요. 60대 중반 정도에 대해서 겨우 한글을 깨우치셨고, 그때부터 좀 세상에 대한 관심이랄까요, 이런 걸 보이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글자를 안다는 게 단순히 글자를 아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1세기 들어서 이제 노숙인 인문학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만났던 노숙인들 중에 참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21세기의 문맹은 저는 글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다룰지 모르는 것을, 다시 말해 컴맹이라고 그러죠. 컴맹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맹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노숙인 그 인문학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저한테 사실은 졸업할 무렵이 되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인문학 과정을 다 마쳤는데도 여전히 다시 또 거리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쪽방으로 스며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서 저한테 넌지시 부탁을 하죠. 취직 좀 시켜주세요. 또 일할 수 있는 자리 좀 구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 부탁을 했던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극명하게 갈리는 행태를 보여줘서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에게 제가 아는 뭐 직장에서 만났던 분들이나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 통해서 여러분들 취직 자리를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취직 자리가 한 군데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은 제가 취직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기뻐하면서 저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죄송한데 혹시 낡은 것도 괜찮으니까 혹시 컴퓨터를 한 대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있어야 컴퓨터로 자판 연습을 하고 한글 워드 치는 거라도 할 수 있어야 취직이 됐을 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PC방 같은 데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달서기 센터의 강의실 한켠에다가 중고 컴퓨터를 하나 장만해 주면 그걸로 타자 연습도 하고 자판 치는 것도 익히고 해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뭐 나름대로 친숙도 같은 걸 높여야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그때 IT 업계에 종사하는 대학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에게 부탁을 했죠. 혹시 회사에 낡은 컴퓨터 있으면 좀 나한테 좀 달라. 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서 취직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기꺼이 배울 용의가 있으니까 좀 컴퓨터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분이 있다. 그랬더니 후배도 역시 뭐 그 취지가 좋으니까 알았어요 형 하더니 컴퓨터를 구해줘서 제가 그 강의실 한켠에 컴퓨터를 구해다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자기가 컴퓨터를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때부터 연습할 테니
컴퓨터를 좀 구해 줍사 하고 정말 취직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염치 불구하고 저한테 부탁을 했던 거죠. 반면에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취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취직 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날부터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강의 들으러 오지도 않고 인문학 과정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힘겹게 사는 분한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뭐 나쁜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나갔나? 나 때문에 없어졌나? 아니, 설마 하고 그냥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개월 후에 이분을 만났어요. 몇 개월 후에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하더라고요. 아마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랑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꺼낸 거예요.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그때 혹시 왜 그렇게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진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자기가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른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데 교수님이 취직될 수 있다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 괜히 어느 직장에 가서 컴퓨터도 못 다루는 사람 바보 취급이나 당하고 능력 없는 사람, 업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치부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차마 내가 컴퓨터를 모른다,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른다는 말은 하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 말도 못하고 그냥 사라졌었다. 근데 지금은 후회한다. 그때 남아있었던 그분처럼 자기도 열심히 그 HTTP인가요? 그 한자 자판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하고 마우스 클릭해갖고 인터넷 들어가는 것도 좀 해보고 연습해보고 했으면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죠?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약점. 저는 이 약점을 결핍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부끄러워하고 그 결핍 때문에 비관하고 그 결핍 때문에 숨어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 나 결핍이 있어. 그러나 노력하면 결핍은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잖아. 내 약점? 컴퓨터 못 다루는 거? 뭐 순간 창피하긴 하지만 뭐까 창피한 게 중요해? 내가 취직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수님 중고 컴퓨터 한 대 구해주세요. 저 컴퓨터 연습 좀 하게 해요. 했던 분은 아니나 다를까 인문학 과정을 마치고 물론 그게 뭐 대단히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만은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일하는 노동자의 삶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컴퓨터를 모른다는 게 부끄러워서 남들한테 들킬까 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분은 여전히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떠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비록 대상이 노숙인들이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같이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까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저는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가진 약점, 부족한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비관해서 숨는 사람 또는 그렇지만 노력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이후의 삶을 바꿔놓는다라는 걸 저는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